하나의 나무에 도달하는 이파리도 같은 게 없는데 사람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이니 처음입니다.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를 테니까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서툴고 마지막이라 애틋한 거죠. 계절이 저 혼자 깊어진다 느껴진다면 함께할 누군가를 떠올리세요. 그에게 나지막한 음성으로 안부를 물으며 아침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시작에 앞서서 잠시 공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금요일에서 독자, 저자 이렇게 코너가 있었고요. 화수, 목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좀 개편을 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월요일 날,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 날 주로 저자를 모실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독자분 소개하는 코너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건데, 월요일은 저자 코너, 화수 이희진 선생님, 목금은 박현경 기획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권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손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라는 책을 내신 이호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책 날개에 보니까 예. 여행작가, 시인, 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기자신 분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여행작가로서는 사실 유명하신 분인데 이호준 선생님이 책 예, 고맙습니다. 예,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지중해를 걷다 이런 책, 이거는 뭐 저도 알고 있는 책이고 예. 제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아브라함의 땅 유프라테스를 걷다, 문명의 고향 티그리스 강을 걷다 이런 책들 쓰셨고요. 현재 서울신문 기자로 계십니다. 제가 소개 제대로 했습니까? 예,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 좀 더 하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더 하세요. 아, 됐습니다. 책이 굉장히 예뻐요. 네. 일단 느낌이 좋고 제목이 우선 그 요즘 세월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황량하고 마음의 온도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네.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요즘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할 걸 예상하고 쓴 거는 아닌데 책 예. 제목도 그래서 지은 거는 아닌데 어떤 그 위로가 되는 제목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목만 갖고도 그래요. 예. 일단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오고요. 부제가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 오늘도 안녕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는. 예, 그러시죠. 예.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하기가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참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저는 늘 안부를 물어왔기 때문에 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시절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도 많이 나고요. 예. 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여러 꼭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꼭지들이 이제 안부를 네. 시인께서, 시인이라고 부르는 게 제일 낫겠죠. 예, 그렇게 불러주시면 근데 왜 좋습니다. 시인을 맨 앞에 안 쓰시고 여행작가를 앞에 쓰셨습니까? 시집을 낼 때는 제 앞에 쓸 겁니다. 아, 제가 지켜볼 거예요. 네. 그래서 꼭지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밑줄도 이렇게 그어 놓으셨어요. 네. 여기 제가 지금 딱 펴진 데가 167쪽인데, 예. 정말 나는 얼마나 희박한 확률 속에서 태어났을지, 그 귀한 삶을 또 얼마나 낭비하고 살아온 것인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지, 얼마나 오래인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그 저자 입장에서 네. 참 잊혀지지 않는 안부,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안부라는 게 이제 이 세상에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인터넷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그분들에게 세상의 안부를 늘 물어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어떤 뭐 소설은 아닙니다만 좀 세상에서 소외되고 잊혀지기 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13페이지에 보면은 노점상 일가족의 미소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이 포장, 종로에 가면 이 포장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갖가지 먹을 걸 파는데 다른 집하고는 다르게 그 집은 아기 둘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추운 곳에서 아기 둘을 놓고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놓고서도 계속 이렇게 바라봐 가면서 근데 아기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깔깔거리며 웃고 그 추운데 춥지가 않아요. 그 일가족을 보니까. 저 추위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고 반성을 하게 되죠. 보통 그런 걸 보면 야 나는 너무 좀 안온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도 좀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일반 사람들도 많이 그러고. 그래서 제 편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노점상 일가족의 미소라는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가장 많이 남고요. 네. 이 뒤에 보니까 끝부분에 네네. 여기 잠깐 얘가 짧은 걸 하나 읽어드리면 난방이 잘 된 사무실에 앉아서도 하루 종일 미소 한 가닥에 인색했던 저는 찬바람 속의 노점상 일가족보다 훨씬 가난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또 성찰이 가능하군요. 예. 참 두고두고 남는 가족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은 좀 돈도 버시고 그 어떻게 조금만 떡볶이 가게라도 마련하셨을까요? 예, 저도 늘 그걸 소망을 하는데요. 예.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우리의 또 현실이고요. 그랬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아니, 아직 못 하셨다면 가을쯤에 적금 타셔서 가을에는 가게 하나, 조그만 가게 하나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걸 소망합니다. 다른 거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제 책에는 그 젊은이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그 취업 문제나 현실의 좌절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그 노인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 고령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 수몰 예정지에서 만난 노인이라는 게 이제 31쪽에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뭐 보를 쌓고 댐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아주 오래된 마을이에요. 500년 가까이 된 마을인데 그 종갓집을 지키는 종부 할머니가 혼자 사세요. 그분을 우연히 이제 뵙게 됐는데 사람을 보니 그렇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한테 그 할머니는 여기 댐에 물이 차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랬더니 가긴 어디로 가요? 그러면서 하늘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나는 더 이상 여기 외에는 갈 곳도 없고 죽어서나 물러나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강한 의지로서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 댐을 쌓거나 뭐 큰 토지를 수용하거나 집을 수용해서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게 그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이에요. 자기는 어려서 시집 와서 계속 살아온 곳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세상에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속의 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글에도 썼습니다만 물이 과연 또 그건 원하겠느냐. 물론 약간의 의인화를 시킨다면. 왜냐하면 물은 흐를 때 물인 것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좀 그 마을을 슬프게 나왔습니다. 갇혀있는 물도 자기 스스로도 답답하겠지만 또 본의 아니게 어느 종갓집을 또 덮고 있는 거잖아요. 물로 누르고 있는 거니까. 제가 낚시를 이제 오래 다녀서 댐으로 가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이렇게 갈수기 때 그러니까 장마시기 직전이나 이렇게 가면은 옛날 도로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상류 쪽으로 가면 도로도 있고 다 정리를 안 하거든요. 보통 수몰지구로 맞습니다. 그대로 물을 가두죠. 깨끗이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장독대들이 그냥 막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나 그 조금 남은 담들. 네. 아니면 지붕은 이제 보통 나무로 얹은 경우가 많으니까 옛날 집들이니까 강목을 걸치고 뭐 지금은 잘 모르죠. 루핑이라는 게 있었어요. 루핑. 네, 그렇죠. 시커먼 루핑을 예. 씌워서 기와도 예. 그걸 막 허물어져 가지고 네. 벽만 남아 있는 집들이 이렇게 보이고 했는데 말씀하신 이거를 이 꼭지를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쓸쓸한 얘기들. 네. 쓸쓸하지만 또 따뜻한. 마루에서 엉덩이 하나 떼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예, 그분에게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게 예.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쓸쓸하게 지내시니까 낯선 사람인데도 전혀 낯설하지 않고 좋아하세요. 예. 그 시골 어른들 참 외롭잖아요. 이제는 돌아가셨겠네요. 그러셨을 겁니다. 예. 예. 그런 꼭지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은. 또, 늘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눈을 좀 낮게 보다 보니까 가장 또 많이 보이는 분들이 노숙인들이에요. 노숙하시는 분들. 예, 예. 그리고 또 제 직장이 이제 시내에 있다 보니까 지하도 오가면서 많이 지하도에서 보게 되죠. 많이, 예. 예, 많이 보게 되죠. 여기 보면 146쪽에 보면 노숙인 얘기는 뭐 꼭 이 146쪽 말고도 네, 한 앞에도 하나 세네 번이 나오는데 예, 예. 그 노숙인의 이름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고 있는데요.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침낭 있죠. 예. 침낭인데 침낭에 이름을 써놨어요. 침낭에 이름을 써놨는데 보통 노숙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죠. 신분을 안 밝히죠. 안 밝히죠. 예, 예. 그런데 이름을 페인트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저렇게 써놨을까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대중 자기들 그룹 내에서 이제 이 분실 사고 같은 게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 짐작이긴 해요. 소설적 짐작인데 네.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을 써놓다 보니까 애들 말로 그 왕따를 당한 거겠죠. 아. 그래서 아예 그 노숙을 할 수 없는 조건, 그 추운 곳으로 혼자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지키는 게 좀 예. 추운 거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침낭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침낭을 예. 지킨다는 게 침낭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자리에 눕지 말란 법은 없다.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예, 그건 진짜 모릅니다. 늘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과연 나라면 저걸 어떻게 했을까? 침낭에 이름을 썼을까 안 썼을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23쪽에 있는 네. 노숙인의 이름. 네, 노숙인의 이름표.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노숙인의 뒷모습. 예. 146쪽. 네, 146쪽이 이제 노숙인의 뒷모습이죠. 예, 예. 제가 회식을 가는 날이었는데 어느 한 노숙인이 제 앞에 걸어가면서 이 길거리에 그 신문지 밑에 쟁반. 그러니까 네. 주문해서 먹는 식사가 그 쟁반에 먹고 나면 신문지를 덮어놓잖아요. 덮어놓죠. 바깥에다가.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뒤져가면서 가는 그 노숙인을 제가 따라가면서 밥이 남았나 해서. 네, 남았나. 그래서 그 사람의 저녁 식사가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이 나라와 이 도시는 저 사람의 저녁 식사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 무료 급식소도 많이 있는데 거기를 미처 못 챙긴 모양이네요. 그런 모양이에요. 또 거길 그렇게 잘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안 간다고도 하고 그 이제 네. 보호소가 이렇게 있는데 네. 노숙인 보호소에 가면은 그 굉장히 통제가 심하다네요. 통제가 심하고 이제 그 노숙인 입장에서는 이제 간섭이 너무 많으니까 네. 외래 또 못 버티고 정말 그렇죠. 춥고 힘들면 거기 가서 며칠 있는데 또 나오게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자유와 불편을 그 불편을 버리고서라도 자유를 또 추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랜 그 습관 이런 게 이제 거기 들어가서 못 견디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노숙인에
시인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잘은 모르겠지만 늘 그분들의 눈높이로 한번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 역시도 또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네. 시인 하나가 일주일을 노숙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괜히 이렇게 바라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번 바라본 감상을 가지고 시를 쓴다는 거는 이건 자만이니까 그건 그렇죠. 아니겠다 해서 일주일을 노숙을 했다는데 그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또 제가 봐도 그게 알 수 없는 게 그 노숙을 했던 시인의 신분은 대학 교수거든요. 그럼 대학 교수가 일주일 노숙을 해봤다고 해서 예, 그들이 되지는 않아요. 예, 예. 그 무슨 해병대 캠프의 느낌 이상은 못 받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그런 노력은 좀 더 예, 노력 자체는 좋은데. 예. 또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 좀 더 그들을 이해하고 쓰는 거니까 좀 나은 글이 나오겠지만 완전히 그 절박함은 좀 덜하겠죠. 네, 그것까지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 또 뭐 철학자가 노숙인이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노숙을 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또 한번 시끄러웠었죠. 예. 그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저도 없습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우리가 함부로 말할 부분이 아닌데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제가 우연히 피다 보니까 이제 노인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예. 68쪽에 버스 정류장의 노인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결론적으로 결국 노인을 보듬는 건 노인이더라 하는 결론으로 끝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휴일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저도 버스를 기다리는데 예. 이 버스에 내리는데 노인 한 분이 할머니예요. 예. 그 전엔 이제 정류장에 어떤 할머니가 아침부터 계속 앉아 계시고 할머니가 내리시는데 보따리도 하나도 없고 지팡이만 하나 짚었는데 먼 길을 갈 분이 아닌데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막 비척비척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축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손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는데 보니까 종이 쪽지가 하나 있네요.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보통 길 안내 해드렸더니 예. 도저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버스는 막 떠나려고 붕붕거리고 그래서 뭐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게 약속 시간 늦는 것보다 덜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모시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뭔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할머니였어요. 예, 아침부터 버스 정류장에 그냥 할 일 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더니 저한테 그 종이 쪽지를 내보라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드렸더니 좀 쌀쌀맞게 인수인계 받듯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제가 버스를 막 급하게 이제 타고서 뵀어요. 그래서 그날 섭섭했던 건 그 할머니가 내려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도망치듯. 아무도 또 안 챙긴 모양. 예, 아무도 안 챙기고 그 할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세요. 그분들도 아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저는 이 책을 제가 후기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내가 착해서 착한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착해지려고 할 때, 착한 이야기를 할 때, 착한 편지를 쓸 때 세상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은 여전해요. 그래서 좀 우스운 예가 될지 몰라도 지나가다가 노인들이 전단지 나눠주시잖아요. 예. 그냥 다 받습니다. 예, 그건 저도 열심히 받아줍니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쓰레기통까지 이동시키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면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피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인이 한번 그거 귀찮다는 식으로 썼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한테는 밥 한 끼가 될 수도 있고 일당이 오늘 한 장의 연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받는 걸 피하지 마라. 제가 착한 건 딱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 무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구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책으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 그 정도가 제가.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예. 착하다는 게 저는 계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맞아요. 예, 사람이 선행을 한다는 게 계몽은 어릴 때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단지 나눠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건 어찌 보면 참 계몽으로 안 될 부분인데 예. 그럼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죠. 예, 추운 거 나쁜 이야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건 조금 줄이고 예.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운이 예. 조금씩 저는 퍼져나간다는 걸 믿는 거죠. 어쩌면 저는 이제 낙천주의자인데 그런 정도의 낙천은 좀 우리가 가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전부 예, 맞습니다. 세상 자체가 악바리가 된다면 예. 서로 더 가지려고만 하지 조금씩 마음을 나누는 건 어렵잖아요. 최근에 오늘 또 어떤 그 작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맞은 이 어려운 게 우리 세월호 침몰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도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고 우리가 각박해지면서 준비를 안 한 것뿐이다.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마음 모으고 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가 하는데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예, 평상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온기를 연대하는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훈련이 좀 더 돼 있었다면 네. 지금보다는 덜할 텐데 지금은 굉장히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쩌면 훈련이 안 된 걸지도 몰라요. 나누는 예. 훈련, 예. 그 같이 어깨를 곁고 가는 훈련 이런 게 덜 된 거죠. 자꾸 하면은 네. 그게 이제 습관이기도 하고 문화가 되고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문화처럼 이렇게 옛날에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죠. 좀, 예, 거의 뭐 멸종하다시피 해서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뭐 두레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느닷없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이 소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연대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주 조그만 매개차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울러서 또 이게 나눔을 실천하시려고 이효준 선생님께서 선물도 2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 2권 저희가 지금 받았는데요. 요거는 청취자 여러분 다시 듣기 게시판에다가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올리시고 저희가 이제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면 방송국 전화 주시고 주소랑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호준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부. 그냥 이렇게 만져도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안부라는 말에서 벌써 따뜻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2권 2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길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무데나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여성분들 백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 보는 예, 것보다. 뭐 순서 없이 이렇게 읽으셔도 예, 예. 좋고요. 사실은 긴 글 읽는 게 훈련되지 않은 분들한테도 이거는 하나하나가 또 스토리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읽기가 더 편안하실 겁니다. 지금 저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뭐 착한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한 말씀하신 거거든요. 착하다 안 착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선을 가지느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이호준이란 사람한테만 노인이 보이고 노인이 길을 묻고 노숙자가 앞에 숨어 있다가 앞에 나서서 지나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저자가 다니는 길, 이 시내에 뭐 흔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누군가는 그 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건져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고 이 책으로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힐 필요도 있고 바라보는 시선에 좀 온기를 더 실었으면 그런 면에서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본인한테도 안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친구한테도 예. 안부를 전해줄 수 예. 있는. 우선 예. 제가 행복해져요. 네. 이런 이야기들 제가 아침마다 SNS에 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씩 이제 안부를 묻는 글을 하나씩 올리는데 예. 누군가한테 안부를 물어본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댓글로 인사한다는 거는 또 저를 또 행복하게 하고 좀 더 나은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남한테 이렇게 네. 좋은 얘기, 요즘 어떻게 지내? 밥 잘 먹고 해서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안부를 물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좀 매일매일 실감하는 얘기입니다. 예. 아, 그럼 결국은 이 책이 안부이면 자기가 자기한테 묻는 안부도 되고 우선 내 마음을 덮일 수 있는 책이 되겠네요. 네. 아, 저도 한번 촘촘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어려운 시점에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또 이유정 선생님이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쓰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돈으로 숫자로 환산되는 것은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치라는 건 도무지 대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진저리를 치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물질을 욕망하고 현실적인 안위에 매달리곤 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이라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닭장 아시죠? 한 마리씩 층층이 늘어선 닭장에서 닭을 한 마리 꺼냅니다. 날개 쪽지를 잡으면 퍼덕거리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목을 비틀면 금세 숨이 끊어지죠. 다른 닭들이 일제히 그 닭을 쳐다봅니다. 2초나 3초? 그러고는 곧바로 또 모이를 쪼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인간이라면 공감 능력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아니냐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체온이 36.5도가 아닐 겁니다.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 슬픔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그 감정을 낯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정상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용관이었습니다.